안 하려고. 할게요. 두 번째 시간, 시계별 이제 복합 환경 관리 시나리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환경 기본 관리에서 우리가 일단 이제 일반적으로 오젤 제어를 할 때 1단계, 2단계 제어가 있어요. 2단계는 가장 기본 제어인데 1단계는 우리가 과실 이득점 방지를 위해서 일출 30분 전에 주거 온도를 도달시키는 것들. 그 다음에 2단계는 일몰부터 일출 때까지인데요. 일몰부터 하강 온도를 이제 내리죠. 우리가 평균 온도를 이제 18.8도에서 20.6도로 놓고 하는데 이 방법의 문제는 에너지 투입량이 문제가 돼요. 그거들은 에너지가 과잉으로 투입된다는 거. 낮에 유입을 버리고 낮에 밤에 에너지 투입함으로써 에너지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제가 이제 네덜란드하고 우리하고 차이를 얘기했을 때 온도 편차가 이제 네덜란드 야간 최저 온도하고 우리나라 야간 최저 온도가 지금 같아졌다고 얘기했죠. 우리나라는 1, 2도에서 13도, 15도로 올라간 상태이고 대신 유럽 애들은 13도에 15도, 17도에서 13도, 15도 내려갔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주간의 온도를 높여서 야간의 최저 온도를 주간 온도를 높이고 야간 최저 온도를 낮춰서 평균 온도는 그대로 가는 게 우리 새로운 전략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지금 계속해서 과거랑 달라진 전략들인데 이 2단계 전략을 쓰게 되면 이게 어려워요. 에너지 절감을 해서 보게 되면 볼게요. 우리가 어떻게 할까? 보면은 과실의 이득점 방지로 해서 우리가 처음에 이제 온도를 올리죠. 변형된 방법인데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일평균 유지해요. 18.8도 20평이 똑같은데요. 12시 반 정도 되는 이제 아침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다가 12시 정도에서 1000W에서 2000줄, 그러니까 여기서 500줄에서 1000줄이 도달하게 되면은 환기 온도를 어떻게 해요? 올려버리죠. 약 3대 5도 쭉 올려갖고 흐린 날도 높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쭉 해서 12시에서 12시 이후로 온도를 올려놓은 다음에 흐린 날은 좀 덜 올리고 맑은 날은 더 올려갖고 우리가 해놓은 다음에 야간 평균 온도를 어떻게 해요? 과거보다 어떻게 해요? 아래쪽으로 흐린 날은 맑은 날은 최저 온도를 더 아래로 떨어뜨리고 흐린 날은 조금 그거보다는 높게 유지하면서 평균 온도를 낮춘 쪽으로 유도를 했죠. 이렇게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에너지 비용이 줄어드는데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뭐 일몰 시간 일출 30분 전에 이제 주거 온도에 도달하게 해주는 것들 이제 하고요. 일몰 시간부터 온도를 낮춰서 전류를 촉진하고 보면은 여기 보면은요. 이 시간 이 짙은 남색이 과거의 전략이었어요. 평균 온도를 똑같이 20.5도로 21도로 맞춰놓은 상태에서 과거의 전략은 어때요? 야간 온도가 높은 상태이고 주거 온도는 어때요? 낮았죠? 네. 그런데 지금 어때요? 야간 온도가 낮아지고 주거 온도는 더 올라가서 평균 온도를 맞춘 상태로 가고 있죠. 이 전략은 이제 에너지를 적게 투입하는 전략인데 여기서 주의점이 하나가 있어요. 12도 이하로 떨어뜨리면 안 된다. 오이는 15도 이하로 떨어뜨리면 안 된다. 파프리카는 17도 이하로 떨어뜨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생육의 최저 온도, 그러니까 과일이, 그러니까 생육 최저 온도보다는 정확히 말하면 과일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최저 온도 이하로 떨어뜨리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토마토 13도로 가는 게 토마토의 품질은 13도까지는 충분히 유지가 되거든요. 그 이하로 떨어져도 12도가 있대요. 내가 13도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편차를 생각해서 13도, 12도, 11도로 떨어질 경우에는 편차 때문에 아주 저는 떨어질까봐 또 13도를 유지하게 되면 별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과거하고는 달라진 게 바로 주야간 편차를 크게 만들어 가지고 가고 있다. 여기 또 주의점 하나가 있어요. 정식 초기는 이렇게 하면 될까 안 될까? 절대로 안 돼. 정식 초기는 안 돼. 우리가 정식 초기에는 여기는 이제 주로 8월에 심으니까 어쩔 수 없죠. 우리가 뭐 맞출 수도 없고 그렇지만 우리가 최대 줄이려고 하죠. 그래도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강원도 같이 이제 2월, 3월 심는 사람들은 주간 온도를 최대한 낮추고 3월 안 하는 법입니다. 대신에 야간 온도를 최대한 넣어서 편차를 줄이라고 한 달 정도. 근데 요거는 편차를 크게 하는 거는 이 강원도 같은 경우에 이제 2월, 3월 심는 3월, 4월까지 심는 사람들은 편차를 적게 줬다가 점점 이렇게 벌려나가죠. 과거 전략보다는 아무튼 현재 전략들이 온도 편차를 크게 가져가고 주간 온도를 가둔 쪽으로 가고 있다. 커튼도 제가 어떻게 했어요? 커튼도 옛날보다 어때요? 일찍 닫죠? 네. 커튼도 일찍 닫아요. 왜요? 지온을? 이게 우리 커튼을 닫으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이거 하나 알고 넘어갈 게 있어요. 여태까지 제가 복사 난방에 대해 복사 난방 냉각 얘기했는데 커튼을 닫는다는 의미가 뭐가 있을까? 바로 복사 냉각 관련인데 지열을 얘기해요.
이 지열이 하늘 보면은 열을 그냥 쓸데없이 낭비해 버리는데 커튼으로 막아버리면은 이 복쇄열이 이 온실에 나와 있어요. 그럼 내가 난방을 적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목표가 지금 추세가 자연에너지를 최대한 이용해서 탄소가스, 탄산가스를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줄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야 앞으로 경쟁력이 계속 있으니까요. 에너지가 곧 경쟁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과거와 달라졌죠. 9월 환경 시나리오 보게 되면은 9월 환경 특징은 한낮에 고온이고 일교차가 크게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다음 9월 시나리오의 다른 상황은 우리가 아침 이틀 방지를 위한 난방 전략이 필요하고 일주로 급격한 온도 변화 방지 전략이 필요하고요. 야간 복사 냉각을 고려한 일출 및 일출 시에 차광 커튼 전략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제외된 게 뭐냐면은 적상 걸명을 고려한 일편 정도 관련 빠졌어요. 일단 주간 여기서 하겠다는 이걸 우리가 다 공부를 할 수 없으니 빠진 게 낮 동안의 가습 전략, 가습하면 좋겠죠. 그 다음에 한낮의 차광 전략, 이것도 빠진 거예요. 9월달 같은 차광 해줘야 되거든요, 한낮이요. 그 다음에 야간의 보온 커튼 전략, 그 다음에 초대의 생산성을 고려한 일평균 온도 및 일교차 정리가 빠졌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2단계에서 6단계로 볼게요. 우리가 여러 단계로 놔주면 이제 촘촘하게 관리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 관리를 6단계로 하려고 하면은 그 설비라든가 계절에 따라서 이제 6단계 할 수 없는 시절도 있고, 그 다음에 장거리 크기라든가 설비에 따라서 내가 2단계, 6단계를 조절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러면 계절별 온실 조건에 단계에서 달리하는데 단계별 설정은 다음에 볼게요. 이건 이제 관리 상황이에요. 일출 전후 우리가 이제 결로를 방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다음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작물의 활력을 촉진한다. 이 작물의 활력은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작물 환경은 바로 증산을 얘기한다. 증산을 잘하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금공과 지상부의 온도 편차가 줄어야 돼요. 증산을 우리가 만들어야 결로 생기면 증산 못하겠죠. 그다음에 여본이 올라가야 결로도 안 생길 거고, 근데 증산을 하는데 지하부에서 온도가 물이 안 올라오면은 증산을 제대로 못하겠죠. 그래서 이 작물의 활력을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보통 증산을 얘기해요. 증산을 잘하게 시키자. 그러면은 이렇게 일출 전에 잘하고 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오전에 광합성을 잘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오후에는 생장 균형이라고 하는데, 오전에는 우리가 광합성 촉진을 위해서 온도를 그렇게 높게 못 가져가요. 높게 가져가면은 일단 결로도 생기고 문제 생기니까. 그렇지만 일단 오전에 이런 습도 관리가 다 끝나고 나면은 온도를 높게 가져갈 수 있거든요. 광량에 따라서 바로 생장 균형, 광합성과 호흡의 균형. 예를 들어서 온도가 아침에 광이 적은 것 같다면은 주간 평균 온도를, 주간의 온도를 낮춤으로써, 한낮의 온도를 낮춤으로써 어떻게 해요? 평균 온도를 떨어뜨린 쪽으로 가고, 반대로 내가 광합성을 오전에 광이 많았으면 어떻게 해요? 주간의 온도를 높임으로써 평균 온도가 위로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평균 온도를 올릴 때 언제 건드려요? 오전에 건드려요? 오후를 건드려요? 오후를 건든다는 거죠. 오전에 왜 안 건드릴까요? 일단은 온도 상승 곡선도 있고, 두 번째 광이 약해요. 온도 높여버리면 문제가 광합성 비율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간의 평균 온도를 올림으로써 우리가 목적하는 평균 온도를 도달할 수가 있다. 일몰전후 일몰전후에는 가습 방지 및 생산성 조절인데요. 영양 생산 조절. 온도를 빨리 떨어뜨리면은 생식으로 가고, 천천히 떨어지면 영양으로 가는데요. 일단 일몰 전후에 우리가 조절을 한다. 그다음 야간에는 생장의 속도 조절. 뭐냐면은 주간 온도가 높았으면은 광이 많았으면 어떻게, 주간광이 많았으면은 야간의 온도를 조금 더 높게 가져가는 게 유리하다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야간에 주간에 광이 없으면은 야간 온도를 떨어뜨리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3월달 예를 들어볼게요. 3월달에 5도 이하로 떨어져요. 광은 1800줄이 넘어갔다, 2000줄이 넘어갔다. 그럼 야간 온도를 얼마로 넣는 게 좋아요? 15도, 18도로 넣는 게 유리하다는 거죠. 아까 12시간은 언제 얘기하는? 약광기 때 얘기해요. 3월달, 4월달, 5월달은 항상 생각할 게 있어야 돼요. 내가 온도를 절약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야, 겨울에, 봄에도 13도, 15를 유지하는 뜻이 아니라, 그 얘기는 11월부터 2월까지의 광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13도, 15도를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상장 속도를 어차피 늦추게 가져가야 되는 필요가 있는 시기고, 이미 3월 중순이 넘어가면 어때요? 1800, 2000줄이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는 야간에 충분히 온도를 높이는 게 더 유리하다. 뭐 이거들요. 그리고 난방 비용도 그렇게 많이 안 들어요, 이 시기는. 왜냐면은 여가 5도, 10도 들어지는 않거든요. 야간 온도는 5도 내외일 확률이 높다. 가끔가다 10% 추이면 어때요? 그때 영도 떨어지지만 일반적으로는 5도, 10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난방을 충분히 해줘서 온도를 끌어올린다. 얘들을. 온도 변화 속도의 중요성에서 보면은 작물의 생육기를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온도의 변화 속도이다.
또 급격한 온도 변화는 장문의 스트레스를 줄 테니까. 온도의 상승 속도는 시간을 1시간을 기준으로 잡고요. 하강은 2도씨를 잡는다. 이보다 급격한 변화는 생생장을, 느린 변화는 영양생을 쉽지 않다. 근데 여기서 하나 여쭤볼게. 봄에 영양으로 가요? 생식으로 가요? 생식으로 가죠. 왜 그럴까요? 일단은 광이 세죠. 그리고 2도를 저기 2도 이상 뭐죠? 1도 이상 올라가면 뭐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맞출 수가 없어요. 무조건 기본적으로 웬만하면 1.5도 넘어가고 2도만 안 넘어가도 다행이다. 시간당 2도 상승만 안 돼도 다행인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머릿속에 갖고 있어요. 최대한 온도를 천천히 올리자. 이것만 갖고 있을 거예요. 두 번째, 하강 곡선도 마찬가지예요. 커튼을 일찍 쳐야 2도씩 떨어져요. 늦게 치면은 팍팍 떨어져요. 왜냐, 2도 일찍 치면은 지온이, 제가 말씀드렸던 지온이 잔여 달린 그 지온이 남아있거든요. 이것들이. 그래서 온도가 천천히 떨어지는데, 커튼을 늦게 쳐버리면, 늦게 치게 되면은 온도가 빨리 떨어진다. 그래서 과거의 전략들이 문제가 있었죠. 과거에는 뭐 양분의 전류를 위해서 야간에 온도를 저기 쿨다운을 해서 저기 뭐 떨어뜨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2도가 아니에요. 더 차이 나요. 우리가 천천히 떨어뜨리려고 커튼을 일찍 닫아도 2도씩 차이가 더 나면 더 나지 덜 나지 않거든요. 이것들이요. 해가 떨어지면 금방 떨어져요. 그래서 이거는 머릿속에 가져가는 우리가 이론적으로 1도, 2도인데 이건 맞추기는 어렵고 우리 최대한 천천히 올려고 천천히 떨어뜨리자. 부드럽게 움직이자. 그만 생각하시면 돼요.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어렵다. 왜 어려울까요? 우리나라는 유럽과 달리 뭐라고 했어요? 앞으로 지구온난화가 지구 이상기온 현상이 계속 발생하면은 한반도의 모습이 바로 미래의 유럽의 모습이라고 했죠. 한반도가 그렇죠. 유럽이 한반도처럼 변할 것이다.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무지하게 뜨겁고 그래서 이런 현상이 올 건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아니 독일에도 하루에 20, 30명이 온열질환으로 죽는다고 하잖아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게. 왜 이해가 안 가요? 우리 그래도 에어컨이 없으니까 죽죠. 우리는 다 에어컨이 있고 겨울에 대만에서 얼어 죽는 사람 많거든요. 왜 얼어 죽을까요? 난방기 없으니까 얼어 죽고 우리는 난방기와 에어컨이 다 있는 거의 몇 안 되는 나라예요. 거의 다 에어컨과 난방기 다 갖고 있죠. 온도 변화에서 보게 되면은 온도 변화가 심한 것은 공기 온도이고 그 다음에 여본이고 과실의 온도가 가장 늦게 변하죠. 공기 온도가 심하게 변하면은 풍원이 이슬점에 도달할 때 과일 때문에 결로가 생기는데 바로 V가 온도 편차 때문에 생기는 거라잖아요. 그럼 기온을 볼게요. 기온은 이렇게 올라가고 아래로 떨어졌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죠. 식물체 온도는 천천히, 과일 온도는 천천히 떨어지고 과일 온도예요. 천천히 떨어졌다가 다시 천천히 올라가죠. 그러다 보니까 기온의 속도하고 풍운의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슬점은 기온에 움직이거든요. 기온만큼 움직여요. 풍운에 따라 움직이는데요. 그러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녹색선을 가려서 미리 가온을 해서 내가 도달하면 되겠죠. 뭐를? 미리 풍운을 공기 온도와 유사하게 만들어주면 결로가 안 생기겠죠. 그러면 이건 뭐예요? 바로 조조가온이죠. 이거. 네. 시간당 1도씩 상승시키라고 한 조조. 해가 일주일 3시간 전부터 난방을 풀로 돌려서 하라는 얘기인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게 안 되고요. 이게 열량이 안 돼요. 추결 탱크가 안 돼요. 50톤 추결 탱크로는 1회타 기준 50톤 추결 탱크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최저 온도도 못 맞춰요. 사실은 못 맞추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고 못 온다고 하면은 공기 온도를 낮추는 방법이 없는데 공기 온도를 낮추는 방법은 바로 공기 교환에 의해서 창을 여는 수밖에 없어요. 창을 열면은 되는데 창을 열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보온 스크린이 좋은 게 있어야 된다. 광추과일을 좋은 스크린을 사용하게 되면 온도를 낮춰. 그래서 계속 제가 강조하지만 스크린을 늦게 열고 일찍 닫는 게 우리가 환경제어에서 되게 유리하다. 그러게 되면 커튼이 투명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라는 게 변화 속도를 천천히 만들기 위해서는 커튼을 많이 사용해야 되고 커튼을 많이 사용하려면 투광성이 좋아야 되고 그래서 보온 가격 같이 투광성이 없는 스크린에 대해서는 진짜 환경 관리를 할 수가 없다. 불가능한 겁니다. 불가능해요. 불가능 방법이 없어요. 그냥 햇빛 들어오면 온도가 올라가고 햇빛 없으면 온도가 떨어지고 이거 그냥 그게 반복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야간 복사 냉각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죠. 야간 복사는 식물 지구상의 물질로부터 하늘로 열이 복사되어 나가는 현상을 말하고 맑을수록 많이 빠져나가고 야간 복사 냉각이 심하고 바람이 없는 날 같은 경우는 지표면에 공기압이 되고
상충 부위 저기압이 돼요. 공기 상승하지 못하면 안개나 석유가 생긴다. 그러니까 야간 복사 냉각이 심한 날은 어떤 날이에요? 맑은 날이죠. 맑고 일교차가 심한 날. 그러면은 환절기 때가 되겠죠. 그때 밤안개 끼죠. 왜냐면 공기가 따뜻하고 지금 기온은 따뜻해졌는데 공기도 따뜻해졌죠. 근데 공기는 하늘은 차가워요. 근데 이게 공기의 역전 현상이 발생해서 지표면이 빨리 차가워지면은 바로 따뜻한 공기는 그대로이고 지표면이 차가워져서 바로 안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안개나 설이 이렇게 이 야간 복사가 액화나 안개와 설의 주 요인이 되는데 그거는 공기 중에 그렇다는 얘기는 온실 안에서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온실 안에 뭐가 있으면 안 돼요? 물 생기면 안 되잖아요. 물 생기면 안 되는 건데 바로 이 복사 냉각에서 열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잘 못 보셨을 텐데 환절기 때 경우 같은 경우 보면요. 단독온실 때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아침에 안개가 껴있어요. 저녁에 아침에 저녁 때 안개가 껴있어요. 왜냐면은 공기는 차가운 따뜻한데 지하부가 빨리 떨어져서 커튼을 안 닫아버려요. 단독온실 같은 경우. 그러면 안에서 안개 생기면 어때요? 물 생겼죠. 네. 그 다음에 지온은 빨리 떨어졌죠. 그럼 내가 난방을 더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하부로 뺏기는 열이 굉장히 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열을 손실 중에서 지하부로 뺏기는 열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열 손실 막기 위해서도 커튼을 위치해야 돼요. 그럼 자가 복사 냉각을 고려한 커튼 전략. 저는 이제 추천하는 게 벼가틀 얘기하거든요. 벼가틀 때 90% 창을 닫았다가 그다음에 온도 관리에서 추가적으로 0에서 10% 개방을 할 수도 있고요. 반복하고. 그래서 벼가틀을 기점으로 커튼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9월부터 6월 중순까지. 근데 이거는 외부 온도에 따라 뭐라 하면 돼요? 갭은 10%, 20%, 5%, 10%, 15%, 20% 할 수가 있다. 이거 갭은. 이거는 할 수가 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것보다 커튼은 반드시 쳐야 된다. 9월 중순부터, 이게 9월 초부터 이미. 8월 말부터 할 수도 있어요. 올해는 어떨지 몰라요. 상황에 따라 8월 말부터 커튼을 쳐야 되는 시기도 있어요. 그다음 흐린 날은 야간 복사 냉각 손실이 별로 없다. 별로 의미는 없고요. 동절기 때는 야간 복사 냉각을 고려하기 전에 온도에 의해 커튼을 개폐하기 때문에 고려할 필요가 없는데, 그러니까 겨울에는 오히려 파가 없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알아서 닫아요. 근데 환절기 때 안 닫죠. 네, 그래서 우리가 9월, 10월, 11월, 2월 말부터 3월, 4월, 5월, 6월 중순까지는 항상 복사 냉각을 고려한 커튼 전략이 필요하다. 제가 그때 사이트 하나 알려드렸죠. 마덴프로사에서 협찬한 그 복사열하는 사이트 제가 카톡으로 넣어드릴게요. 모르시면 됩니다. 9월의 한계 얘기를 볼게요. 이제 일출 2시간 전부터 일출 2시간까지 일출로 2시간까지 그게 뭐냐? 바로 야간 복사 냉각을 방지하기 위해 차광 커튼 난방을 하게 됐죠. 우리가 보면은 2시간 전부터 난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오전 같은 경우는 시간당 1도가 올라갈 때 관리를 하시게 되고, 광도가 높을 때는 차광을 하고, 화광도는 시간당 2시간 떨어지는데, 우리가 4시간 전, 그러니까 일몰 2시간 전부터, 4시간 전부터 우리가 야간 풍경도 낮게 관리하고, 그 다음에 야간 복사 냉각을 방지를 차광 커튼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야간 온도는 주간 평균 방어성에 따라 그게 달라진다는 건데요. 옛날에 보시게 되면 요거 있죠. 요거 지금 스테이지 5번 거. 5번 같은 전략은 안 쓰셔도 돼요. 5번 전략은. 이제 과거에는 많이 썼는데 이게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5번 전략을 쓰면은 과일이 좋아진다는 의견도 있고, 크게 좋아지진 않는데 난방비만 높게 나올 수도 있다는 전략도 있어갖고, 지금은 이거는 5번 전략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다음에 이제 9월 환경 관리를 볼게요. 9월에 생각보다 9월 중순의 날씨인데 보게 되면은, 보세요. 야간 온도가 몇 도까지 떨어져요? 9월 중순이면 17도까지 거의 떨어지는 거 볼 수가 있어요. 17도까지. 그 다음에 최고 온도는 얼마예요? 33도가 넘어가죠. 그 다음에 습도를 보세요. 문 닫는 시점에서는 거의 100%이고, 문을 열어버리면 어때요? 50%까지 떨어지는 거 볼 수가 있죠. 50%에도 이게 지금 야간 온실이에요. 제가 볼 때 이 온실 같은 경우는 아마 안개라고 쓰고 있을 거예요. 9월 중순에 50% 넘기가 쉽지 않고, 50% 다지기가 쉽지 않거든요. 더군다나 9월 중순에 나무가 커요, 작아요? 작죠? 네, 작죠. 지금 8월 중순에 접었으니까 아직 키가 크진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 일단 요 정도 50% 60% 나왔다는 얘기는 지금 안개는 그냥 쓰고, 안개 쓰지 않았으면 아마
이거 지금 요거는요 그게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그 저기 조금 국산 저렴한 컴퓨터에서 나온 데이터를 그대로 빼온 건데 이거 제가 고민이 많아요. 환경제한 컴퓨터 아니요. 우리나라 이건 그래도 괜찮은데 다운이 안 되더라고요. 엑셀 데이터로 뽑지 추출이 안 돼갖고 내가 아니 이게 에러 떠 추출하고 한 달치 떼려고 하면 뭐 에러 떠가고 하다 몇 번 안 돼요. 이제 저희 컨설팅 제대로 하려면은 그 엑셀 데이터 뽑아다가 평균값 내야 되는데 안 되더라고요. 하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컴퓨터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긴 되고 두 개에 다 되고요. 1번, 2번에는 있잖아요. 1등, 2등에는 되는데 그 뒤에 회사들이 안 되더라고요. 1등, 2등은 어딘지 아시죠? 네. 거긴 돼요. 신한마감만 되는데 뒤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커튼이에요. 온도 전략을 했잖아요. 커튼 전략은 온도랑 연관되어 있죠. 보통 우리가 이제 차광 보호 커튼에서 온도만 오전에 하죠. 그 다음에 차광 먼저 열리고, 그 다음 차광 먼저 열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하죠? 보호 스캔이 열리겠죠.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한 낮에는 차광 커튼을 사용하게 되고, 순간 광도는 적상광 양에 따라서 환기도 전략을 하죠. 광량이 많을 때는 환기를 천천히, 그러니까 온도를 높이고, 광량이 없을 때는 낮추겠죠, 이것들이요. 그 다음에 보통 일몰, 그러니까 4시간까지, 일몰로 4시간까지는 우리가 보온 커튼을 의존해갖고 온도를 좀 떨어뜨리는 전략을 폈다가 다시 4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다시 온도를 올리는데, 아무튼 이거는 과거보다는 요 5번 전략은 잘 안 한 쪽으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갭을 쓰라고 한 건 뭐예요? 그때 9월 달에. 제가 잠깐 볼게요. 갭이죠? 9월달 창 열려있잖아. 커튼도 열려있고. 예. 커튼 다 왜 문 열었을까요? 다? 1분만 20분만 왜 열었을까요? 복사 냉각 때문에 생산 좀 나갈까봐. 근데 창을 왜 열었어요? 습 때문에. 예. 여기 밤에 살아요, 이거요. 제가 내 온실이 있으면 참 좋아요. 중간에 가서 사진 찍어서 딱 해서 딱 하나 찍어놓고 위에 거 창 열려있잖아 위에. 열려있고 커튼도 열려있죠. 이것도 지금 열려놨죠. 30%가 열려있죠. 지금 열었는데 여기 열렸죠. 왜 열었냐면은 습이 안 빠져나가서 이제 올라가서 열었어요. 근데 문제는 다 열지 못한 이유가 복사 냉각될까봐. 일단 갭을 만들었죠. 갭을 쓰는 게 좋지는 않아요. 하지만 습이 높으니까 일단은 빼낸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갭을 썼는데도 습도가 안 떨어져. 그럼 커튼을 다 열면 되는데 그러면 복사 냉각이 너무 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창을 좀 열어버렸죠 그때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동시에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블루오션이에요. 사실은 저보고도 옛날에 누가 그러더라고. 아니 학교로 간다니까 왜 학교로 가자고. 골치 아프게 가서 주 3일 만이라도 학교에서 보는 것보다 더 어려울 텐데. 그 다음에 좀 이렇게다가. 그러니까 이게요. 플랜트 엠퍼먼도 조심해야 돼요. 이상한 내용들. 그러니까 이상한 내용은 맞는 내용이긴 한데 해석을 잘못해 버릴 수가 있어갖고, 아까 제가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저희는 이제 저렇게 직접 온실을, 그게 제일 재밌는 게 사실은 플랜트 엠파워먼트를 우리가 내용을 보기 전에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플랜트 엠파워먼트를 보고 오는 게 아니라 이미 그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말을 참 예쁘게 잘 정리했다 정도로 우리가 표현해요. 근데 안 해본 사람이 그걸 보게 되면은 그게 그러니까 맞을 때가 있고 안 맞을 때가 있는데, 그게 플랜트 엠파워먼트가 전략적인 게 나오고 그러니까 케이스 스타디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이렇게 하라는 얘기인데 그것을 그냥 빼먹고, 그리고 그건 네덜란드 환경 기준으로 적어놓은 책이에요. 우리나라에는 진짜 안 맞거든요, 잘. 그래서 또 제가 그냥 4월 한 별씩 9월 10월 4월 거.
우리가 이 일평균 온도를 이제 17도에서 10열 거요. 예. 11월 환경. 그 갭을 커튼하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여기까지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갭을 쓴 거에 이제 환경인데요. 네, 뭐 아까 보면은 창까지 달려있었죠. 근데 12월 달은 창은 안 열어요, 절대로. 커튼만 갖고 해도 충분해. 왜냐? 뭐가 생겨 그때는? 결로가 생기죠. 9월은 결로가 안 생겨요. 결로가 안 생기니까 창을 열어야 돼요. 창까지 열어야 돼요. 일단은 12월 달 보게 되면은 저온, 약광, CO2이면서 결로, 이제 CO2 부족이고 결로가 생기는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겠죠. 얘들이요. 그러면은 12월 시나리오에는 이제 다룰 경향이 여기서 다룰 전략이요. 고온을 고려한 고온 커튼 및 차광 커튼 전략이 되고, 탄산가스 12, 그다음에 습도 관리를 위한 커튼 및 천착 캡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서 제외 되는 거는 야간 온도와 이슬 방지를 위한 난방 전략, 조조건 전략이 빠져 있고요. 부족한 광합성 전력 수출을 위한 초저항 온도 전략. 초저항 온도 같은 경우는 높게 유지하라고 했죠. 커튼을 일찍 닫고 높게 유지를 해요. 그 다음에 적상 방향을 고려한 일평균 온도 관리, 그 다음에 초대화 생산성을 고려한 일평균 온도 및 일교차 관리가 있고요. 생산 에너지 절감을 위한 최저 온도 관리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12월 달 같은 경우에 평균 온도를 낮춰야 되잖아요. 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래프가 뒤쪽에 있나? 아무 평균 온도를 낮춰야 되잖아요. 평균 온도를 낮추는 것이 우리의 주요 전략이에요. 겨울 12월 달에 광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장 속도를 늦추게 하는 게 전략이죠. 성장 속도를 최대한 늦춰야 되는데, 야간 온도가 13도, 그러니까 12도, 13도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장애를 받기 때문에 그 이하로 떨어질 수 없어서 야간 온도는 고정 못 건드려요. 이거는 12, 13도가 우리 최저 온도예요. 그러면은 주간 온도는 어때요? 최대 온도를 높여야 돼요. 광양 그나마 600 정도, 500, 600이 들어오는 시점이 그때예요. 11시부터 한 2시까지는 우리가 온도를 좀 가다두는 전략이 없어요. 그때는. 그러면은 우리가 온도를 평균적으로 낮출 수 있는 건 언제예요? 바로 일출부터 한 11시 반까지가 한 4시간 정도 우리가 온도를 낮출 수 있는 시간대예요. 그때가. 그럼 우리 그때 최대한 낮춰야겠죠. 그때가 좋은 점이 온도도 낮추고 습도도 제어할 수 있는. 왜냐하면 온도가 외부 온도가 낮으니까 약간의 환기만으로도 내가 온도 제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때가. 그런 전략을 머릿속에 갖고 시작하자. 보통 우리가 외부 온도가 내부 목표 온도보다 낮을 타도 다닐 때는 커튼을 안 써요. 그 다음에 커튼이 2개 있잖아요. 그보다 2도씨가 낮으면 2개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내부 온도가 16도인데 외부 온도가 12도예요. 그럼 어때요? 보온 커튼, 에너지 습도를 닫죠. 10도씨 이하로 떨어지면 차광 커튼을 닫아요. 근데 습도가 높으면은, 단습도가 높으면은 외부 온도가 더 낮을 때 닫도록 한다. 왜냐면 습도가 높으면은 조금 더 온도가 외부 온도가 더 낮을 때 닫으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습을 제거해야 되거든요. 결로로. 그러면 여기서 볼게요. 우리가 커튼을, 그러니까 창을 이 정도 온도라면 창을 못 열었겠죠. 창을 못 열었다는 얘기는 내부 습도가 올라갔을 때고, 내부 습도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실제는 12도가 아니라 이보다 더 외부 온도가 낮을 때 커튼이 닫힐게 될 거예요. 그럼 또 하나 예시가 있어요. 그러면은 예시가 습도를 90%로 기준으로 해서 95%에서 외부 온도를 3도 낮추고요. 외부 온도가 9도일 때면 이제 7도일 때고, 3도에 낮춰지면 더 낮은 온도에 7도까지 떨어진다면 닫을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광도 영향. 광이 있는데, 광이 높으면 어때요? 커튼을 열어야 될까요? 닫을까요? 광이 세면은 외부 온도가 낮아도 열어요. 커튼을. 왜냐면은 광에 의해서 내부 온도가 올라가고 광합성도 더 해야 되니까 우리가 닫아도 커튼을 열어버리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겨울철에 어떤 분 그래요. 야, 이 전략을 쓰는 건 외부 온도가 낮으면 커튼을 닫으라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한낮에 외부 온도가 0도면 어떻게? 광량 500 같아요? 그럼 열어야죠. 근데 요건 뭐냐면은 저녁 때 오후가 되면 온도가 떨어지기 시작하죠. 광이 약해지죠. 그 시점에 얘기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 시점을 일몰 전 2시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몰 전 1시간, 2시간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이제 요 값을 줘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초보자들한테 이 값을 주지 말고 일몰 전으로 따지라고요. 일몰 전 광량이 보통 200W 정도 떨어지는 시점을 잡아서 일몰 전에, 예를 들어 일몰 전 150W란 말이에요. 일몰 전 2시간 전에 150W 이하로 떨어지면은 에너지 스크린을 닫고, 100W 이하로 떨어지면은 바로 알루미늄 스크린을 닫아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내가 상황 봐서 조절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 150, 200도 할 수 있고 50, 100도 할 수 있어요. 나가면서.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렇게 하면은 첫 번째가 문제가 저기 없어요. 국산법도 이게 안 돼요. 외상법이든 돼요. 외상법은 되고 국산 안 돼요. 그래서 홍산도를 할 때는 저는 이제 광량을 일몰전으로 따져서 일몰전 2시간 전에 외세팅을 갖고 따져요. 그때는 온도랑 상관없이 와트수로 커튼을 닫기 시켜버려요. 이거는 이제 프리바나 호겐드로 같이 좋은 컴퓨터에서 가능한 얘기. 이게 되게 복잡해지죠. 그럼 생각할 게 되게 많잖아요. 영향값을 뭐예요? 첫 번째가 외부 온도 값 넣었죠. 그 다음에 광인자 값 넣었죠. 또 넣어야 될 게 있어요. 내부 부분. 여러 넣을 게 되게 많다. 습도도 넣어야 되죠. 나중에. 지금 이제 습도 갭을 볼게요. 우리가 영향선을 80% 잡고요. 80%는 갭을 커튼을 열어야 닫아요. 닫고 있죠. 80%에서는 닫아요. 외부 온도에 따라서 외부 광량에 따라서 커튼을 닫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95%로 넘어가요. 그러면 95% 넘어가면은 15% 열라고 했죠.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20% 열었잖아요. 20%. 왜 열었어요? 내부 습도가 95%가 넘어가니까 야, 안 되겠다 열어라. 했는데도 안 떨어진다 그러면 창을 열어라. 이렇게 했죠. 창을 외부 온도가 낮으니까 조금 열으라는 거죠. 그때는. 12월 달에 이제 온도 습도 이제 CO2 관리를 보게 되면은 이제 일출 2시간 전부터 일몰 2시간 전까지 조정관을 해서 우리가 올리고 활력제고로 하는 건 뭐예요? 체온이 올라갔으니까 뭐냐? 바로 활력이 제공됐다. 식물의 증산력이 증가됐다. 그 다음 커튼 열리 시 결로 방지라는 거 어때요? 커튼을 확 열면 결로가 생겨야 생겨요? 생기겠죠. 그래서 커튼을 천천히 단계적으로 열어라. 난방비율 관계도 고려해라. 뭐냐면 조정관을 하면 좋다 이거예요. 근데 뭐가 들어간다? 내가 2도를 올리려면은 에너지가 10% 이상이 들어가. 지금 기존 내가 13도에서 15도를 올리게 되면은 에너지 비용이 10% 이상 들어간다 추가로. 근데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들을. 그러니까 항상 경제성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11시부터 이제 2시까지는 이제 이때는 우리가 한 가지 최고 광이 좋은 시기죠. 그래서 보통 상승부터 1시간씩 1도씩 올리고 오후에는 오전보다 1리터 관리하고 CO2 공급하고. 그래서 주로 이때 CO2를 공급하라. 예, 하려면 12월 달에. 이때 공급하지 말고. 지금 그 옛날에 나온 책이라든가 지금 옛날 분들이 강의하신 분들 보면 지금도 오전에 CO2 시기를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저희는 암만 빠져도 오전에 CO2를 할 수가 없어요. 활력이 없어. 오후에, 그러니까 오후라기보다 정확히 말하면 11시부터 한 2시까지 가장 활력이 좋을 때 창을 잡고 하라는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드렸듯이 1도 낮추기 하려고 전류를 촉진시키라고 하는데 요즘 이건 잘 안 한다. 어차피 온도가 천천히 떨어지면 돼요. 그 다음에 야간에는 요 온도 같은 경우는 주간 평균, 주간 광량에 따라서 이 야간 온도를 12도까지 떨어질 수 있다. 토마토 오이는 15도까지, 파프리카는 17도까지. 12월 광량을 볼게요. 온도를 예볼게요. 빨간색이 이제 광부인데 광이 얼마까지 들어와요? 한날 12월 달 같은 경우 500W를 넘지 못하죠. 외부 광량이. 그러니까 내부 광량은 300에서 뭐 피크 찍어야 350 정도 나올 거예요. 350. 보통 200W 정도에 머물러 있겠죠. 절대 광량이 부족하답니다. 습도를 볼게요. CO2를 봐도 볼게요. CO2 같은 경우도 야간에 높다가 어때요? 떨어지죠. 주중에 한 300W까지 떨어져요. 근데 의미가 없어요. 이때 얼마의 광량이? 400이죠. 내부 광량은 300 이하의 경우가 높다. 300 정도. 350, 350 나오겠죠. 그리고 요게 조금 얘를 갖다 이제 탄산시비를 하려면 어떻게 돼요? 온도를 예를 들어서 그 온도를 갖다가 23도, 25도를 올리게 되면은 이때 뭘 할 수가 있어요? 창을 닫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때는 CO2를 시비를 추가적으로 할 수가 있다. 근데 아침에 볼게요. 아침 같은 경우는 이제 9시에요. 쭉 올라가면 광량이 얼마예요? 300W죠. 300W인데 내부 광량이 그러면 251 확률이 높아요. 탄산가스 농도는 어때요? 탄산가스 농도는 약 여기 보면 300, 400 유지되고 있죠. 그럼 굳이 내가 안 넣어도 광량이 여기선 제한율이 뭐예요? 광량이 내부 광량 200이라는 얘기는 제한율보다 광이죠. CO2가 아니죠. 또 하나가 뭐가 있어요? 체온이죠. 네. 체온이 아마도 충분히 올라가지 못할 확률이 있다. 왜 공기온도를 볼게요. 9시 39분에 보면은 지금 19도 유지하고 있거든요. 식물체는 이 정도 들어가면은 식물체는 뭐 조금 될 수도 있겠네요. 이 정도는 식물체의 농도는 올라간대요. 17도, 18도. 근데 지금 여기서 제한율이 바로 광량이 제한율이 높다. 근데 12시 이제 커튼 및 창대패에서 보게 되면은 일출 2시간 전부터 일출 2시간까지는
차광과 보온 커튼을 온도에 따라 반응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천천 갭을 사용하기도 하고, 11시 35분까지는 커튼 열시 환기 온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 환기 온도를 이제 단계적으로 이제 올리기 시작하는데 바로 냉기가 떨어지지 않게 커튼을 잘 사용하라. 그러니까 커튼을 창을 여는 건 환기잖아요. 환기를 시킬 때 커튼을 잘 사용해서 찬 공기가 온실로 직접 떨어지지 않게 유지를 하라는 얘기를 바로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12시부터 이제 오후 2시까지가 이제 12월 달에는 광이 그나마 있는 시기니까 근데 습도 및 COT에 따라서 환기 전략을 하고 순간 광류 중사 광류에 따라서 환기 온도 변화. 그래서 광이 좋을 때는 습도하고 CO2를 좀 높이는 전략으로 창을 닫고 탄화시를 하는 전략을 쓰고요. 아까 말했던 일몰 그 4시간까지는 이제 온실에 이제 커튼이 좀 온도를 떨어뜨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일몰 후 4시간부터는 바로 이제 온도 변화, 적상 방향, 오늘 하루 종일, 어제 하루 종일 있었던 적상 방향에 따라서 변화를 준다는 것들, 평균 온도를. 일평균은 보통 17.5대 19.1로 왔는데, 보통 12월달 같은 경우는 보통 저 18도 이하로 맞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거의 광이 600줄 이상 나오는 날이 거의 없어요. 600줄, 끼케야 800줄. 아까 1월 10일도에 1000줄 나온다고 하잖아요. 1000줄도 가끔 나오는 거지. 안 나오고 600에서 800줄이 맥시멈이 800줄이라. 4월 시나리오 볼게요. 4월은 우리가 한낮에 고온이고 일교차가 매우 큰 시점이죠. 밤에는 10도 이하로 떨어지고 한낮에는 30도 이상 올라간다. 우리가 이제 야간 온도와 아침 이슬 방지를 위한 난방 전략이 들어가야 되고, 낮 동안에 이제 가습 전략이라고 해서 이제 습도를 제습기를 우리 만들게 하라. 그러니까 폭우를 사용하면 되게 좋은 시점이 바로 4월달이죠. 이때가 제일 좋은 게 외부 습도가 낮춰갖고요. 이때는 폭우를 쏴도 별 부담이 없어요. 쏘는 대로 바깥으로 다 충분히 조절이 가능한 시기거든요. 이때가 한낮에 차광 커튼 전략도 사용해야 되고요. 보통 여기서 빠진 것은 야간에 보온 커튼 써야 되잖아요. 그다음 야간 복사 냉각을 고려한 차광 커튼. 이거는 왜 안 하냐면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냥 9월부터 6월까지는 벽화트에서 쳐라가 이제 원칙이에요. 그냥 그렇게 하면 돼요. 흐린 날을 제외하고. 일주로 급격한 온도 변화 방지 전략. 그다음에 이거는 말씀드렸듯이 시간당 2도면 4월달에 양호한 시점이거든요. 진짜 양호한 2도씩 올리기 힘들어요. 굉장히 어렵다. 적상 관련을 위한 일평균 온도 관리. 그러니까 이거는 4월달에 야간에 난방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돼요?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광이 충분하기 때문에 야간의 온도를 충분히 올려주는 게 유리하다. 초대한 생각 왜 유리하냐면요. 밤에 15도 맞추고 16도 맞추잖아요. 오전 광 합성량이 늘어나요. 근데 이때는 제한율이 광이 없죠. 광은 제한율이 아니라는 거. 오전 광 400W가 이미 8시면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제한율이 이게 아닙니다. 초대한 생산을 고려한 일평 원룸이 일주일차 관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를 조절하려면 예를 들어서 이제 겨울을 났어요. 3월달, 4월달에 초대가 약한 경우에는 과일 크기를 만들어서 주간에 오전에 온도를 낮춰놔야지만 우리가 평균을 낮출 수가 있는 시점이거든요. 낮추란 얘기가 뭐 15도로 낮추란 얘기가 아니라 18도에서 20도로 오전에 맞춰놔야 평균 온도를 20도로 맞출 수가 있어요. 낮에는 몇 도예요? 33, 4도가 된 시점이거든요. 야간에는 15도를 맞추라고 했죠. 그리고 주간에 오전에 18도, 16도, 17도, 18도, 20도를 맞춰놔야 평균 온도를 20도를 맞출 수 있는 시점일 때가. 가습기는 이제 엔탈피를 아까 처음에 이제 가을 환경이 때 얘기하듯이 엔탈피를 고려해서 이제 얘기하는데, 엔탈피는 이제 가습 같은 경우는 이제 내부에 포화습도가 될 때까지 온도를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고요. 지금 현장에서는 실제로 어제도 다녀봤는데 폭우를 지금 너무 써갖고 저기 잎에 물이 붙는 정도가 생기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문입병이 지금 이제 없어질 텐데 전문입병이 이제 시작되고 있어요. 굉장히 빠르게 시작되고 있죠. 차광 커튼은 우리가 차광용은 일주일 3시간부터 1분 3시간 전에 주로 사용을 하고요. 보온 커튼은 우리가 보온 커튼과 유사한 방식인데요. 차광 커튼과 보온용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차광용으로 사용할 때는 통상 타당을 설정하는데요. 낮 동안 타당을 설정하고 차광용으로 사용할 때는 보통 광량에 비례해서 닫고 온도에 비례해서 닫고 작동 범위는 하한 상하 상하를 둔다. 뭐예요? 차광용으로 쓸 때는 상하 상하는 두란 얘기예요. 닫아두면 큰일 난다는 얘기죠. 닫아두면 왜 특질 나요? 온도가 막 올라간다. 그래서 차광용으로 쓸 때는 상하를 두고요. 우리가 보온용으로 쓸 때는 광량에 비례하고 가수를 열고요. 온도에 비례해서 이제 하는데 우리가 이때는 100%를 잡는다. 보온용으로 쓸 때는 100% 안 닫고 95% 해버리면 열이 다 빠져나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갭을 사용하죠. 100% 잡고 갭을 사용하죠. 습도에 따라서 이제 갭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 경우에 따라 최대한 100% 유명한데 이게 바로 갭을 사용한다는 뜻이거든요. 4월에서 이제 보게 되면 예시가 일출 2시간부터 일출 2시간 이후까지 결로 방지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온도의 변화에 주의하자. 제가 지난번에 데이터를 한번 보여드렸죠. 농가 데이터. 네. 12월 중순부터 3월 1일, 3월 15일 데이터를 보는 거 어때요? 내가 환기를 일찍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못 주고 있죠. 30분씩 빨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온도 상승 속도가 갑자기 온도가 올라가니까 근데 이게 국산 컴퓨터 그런데 광량값을 주게 되면은 맞출 수가 있어요. 광량값을 주면 광이 세지면 물은 더 빨리 열어가 할 수도 있거든요. 오전에는 오후는 아니고 오전에.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10시부터 4시까지는 광이 좋은 시기니까 광 최대한 받고 광선도 많이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때는 온도를 뭐 4월달 같은 경우도 34도 45도 되거든요. 근데 당연히 커튼 전략이 들어가야 돼요. 중간에. 여기 빠뜨렸다고 했잖아요. 커튼 전략이 빠졌다고 했잖아요. 이때 커튼 전략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야간 온도는 이때는 우리가 17도, 뭐 18도 유지해야 되고 왜냐면 광합성을 많이 했습니다. 평균 온도는 보통 우리가 20도를 기점으로 잡는다. 광이 최고 많을 때라. 지금 볼게요. 지금 산정 온도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광량은 어떻게 돼요? 거의 900W, 뭐 1000W 육박할 거고요. 그 다음에 온도를 보게 되면은 한낮에 지금 21도 이렇게 이럴 리가 없는데 좀 낮고요. 굉장히 잘 환기를 잘하고 있는 데이터고요. 보통 이게 아닌데 잘못 다른 날 거 잘못 집어넣은 것 같아요. 아무튼 좀 여기 밤에는 온도 볼게요. 밤에가 이제 밤 온도가 조금 난방을 하니까 이제 15도 나오고 난방 안 하게 되면은 외부 온도 볼게요. 외부 온도가 보면은 몇 도까지 떨어져요? 거의 뭐 1도까지 떨어져. 5월에는 5월달에 그랬어요. 5월달에 5도 이하로 떨어진다는 거 알았어요. 올해 냉해 받는 사람들이 많은 비가를 많을 수도 있고 5월달에. 그래서 이걸 보시게 되면은 뭐 이제 밤에 최저 온도가 거의 외부 온도가 거의 이때까지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4월 커트 전략은 우리가 이건 좀 잘못된 데이터예요. 제가 저거 다른 달과 갖고 온 것 같아요. 좀 잘못됐어요. 왜냐면 한낮 온도가 10도가 더 나오거든요. 20도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은 커튼 전략은 일출 2시간 전부터 일몰 2시간 정도 온도 반응을 하고 그 다음에 9시 반까지는 이제 복사냉각 막으려고 이제 해야 되고 복사냉각은 계속 말씀드렸듯이 온도랑 화열량 즉 광량 갖고 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10시부터 우리가 쭉 하면서 이제 차광 커튼 사용하고 습도에 따른 환기 전략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몰 2시간까지는 이제 야간 복사냉각 차광 커튼 사용해서 이제 보호 커튼에서 열을 지키고 그 다음에 일몰 2시간, 4시간 이후부터는 뭐예요? 충분히 온도를 보일러 가동해서 간다는 거죠. 내가 커튼을 일찍 쓰게 되면은 일몰 4시간 전까지는 일몰 후 4시간 전까지는 지온으로도 버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만약에 커튼을 늦게 닫아 버리면은 이 지온을 못 사용하고 난방 시간이 앞으로 당겨지겠죠. 여기서 이제 한번 수업을 마치고 여기까지 하고요. 한 바퀴 한번 하고 네.